2단계 선정도서 꿀단지를 찾아라.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이었습니다. 다정다감한 곰 반다리가 숲속 친구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눈이 어두워서 나무 위에 앉아 잠을 자는 부엉이 부순이와 탐정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여우 여돌이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숲속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반다리는 겨울 동안 저장해두었던 밤과 도토리를 푸짐하게 차려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반다리는 마지막 순서로 모든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내왔습니다. 달콤한 꿀이 가득 든 벌집이었습니다. 반다리는 맛 좋은 벌집을 잘라 친구들의 접시에 한 조각씩 얹어 주었습니다. 산토끼 깡충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나,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잖아. 한 조각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러자 다람이가 말했습니다. 이 많은 손님들이 한 조각씩 더 먹는다고 생각해봐. 반다리는 지난해 내내 모아둔 벌집을 우리에게 모두 대접했을걸? 더 먹고 싶은 네 마음은 알겠지만 만약 있다 하더라도 너에게만 더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다람이의 말을 듣고 있던 꿀꿀이가 깡종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건 다람이 말이 맞아. 다람이는 마음씨가 곱긴 하지만 너만 더 주면 다른 친구들이 서운해할까봐 그렇게 할 순 없을 거야. 네가 정말 더 먹고 싶다면 다른 친구들이 모두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다리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봐. 한 조각만 더 먹겠다고 말이야. 마침 반다리가 상에 밤을 더 내놓으려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깡총이는 반다리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반달아, 나는 지난해에 꿀이 가득 든 벌집이 먹고 싶어서 병까지 났단다. 네 덕에 오늘 벌집을 먹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 그런데 깡총이를 바라보던 반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조금 더 먹고 싶은 거로구나? 그런 거라면 아무 걱정하지 마. 반다리는 얼른 부엌으로 가더니 깡총이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부엌 한쪽 옆에 있는 광의 선반 위에 예쁜 꿀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봐, 아직 단지 하나가 더 있잖아. 다른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너에게 조금 나눠줄게. 깡총이는 기분이 좋아서 빨간 눈을 유난히 반짝이며 입맛을 다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다리를 불러대는 통에 반다리는 다시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들 시중을 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에야 즐거운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저 멀리 시계탑에서 땡 하고 시각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다람이와 꿀꿀이 그리고 깡총이만이 남아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반다리는 그릇을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다리는 문득 꼭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 같아 기분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반다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잔치는 아주 성공적이었어. 친구들이 모두 다 만족해하며 돌아갔거든. 반다리는 생각하다 말고 하품을 했습니다. 잔치 준비를 하느라고 꼭두 새벽에 일어난 데다가 설거지까지 마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반다리는 설거지를 마치고 몸을 씻자마자 잠자리에 누워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반다리는 햇살에 눈이 부셔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쾌한 아침입니다. 피로가 풀리자 지난밤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수줍은 얼굴로 벌집을 조금만 더 먹을 수 있느냐고 묻던 깡총이의 부탁이 생각났습니다. 맞아,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깡총이에게 벌집을 더 주는 것이었어. 음식을 차렸던 마루로 나와보니 상 위에 조그마한 초록 은행잎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행잎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네가 너무 바빠서 그냥 가. 벌집은 안 줘도 돼. 생각해보니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하더라고. 귀한 건데 네가 두고두고 먹어. 깡총이. 현관에는 빨간 단풍잎 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깡총이가 갔다는 말을 해주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설거지를 하느라 바쁜 것 같아서 그냥 가. 다람이. 광에 들어서자 항아리 위에 보랏빛 잎사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맛 좋은 음식 덕에 체중을 더 늘릴 수 있었어. 반달아 고마워. 꿀꿀이. 보랏빛 나는 잎사귀 엽서에는 꿀꿀이의 앞 발자국도 찍혀 있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늦게까지 있었던 친구들에게 잘 가라는 인사도 하지 않았다니. 반다리는 얼른 깡총이에게 벌집을 가져다 주려고 꿀단지를 찾았습니다. 헉,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꿀단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반다리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깡총이에게 줄 벌집을 자르려고 도마 옆에 가져다 놓았나? 하지만 꿀단지는 도마 주변에도 없었습니다. 아, 땅속에다 묻었나 보다. 반다리는 얼른 항아리를 묻어두는 지하실로 내려가 보았지만 그곳에도 역시 꿀단지는 없었습니다. 반다리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대접할 벌집이 망가질까봐 벌들이 따끔따끔 쏘려고 달려드는데도 맨손으로 살살 떠오느라 고생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을까? 정말 어디 있을까? 반다리는 날이 저물 때까지 꿀단지를 찾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어제 잔치에 오지 못했던 여돌이와 무순이가 오기로 했습니다. 반다리가 고민에 빠져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탐정 일로 바쁜 여돌이와 밤에만 외출을 하는 무순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 어제 잔치는 잘 끝냈니? 여돌이와 무순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만 같은 표정의 반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 있어? 반다리는 꿀단지가 사라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돌이는 눈을 가늘게 뜬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뒤 여돌이는 보통 때처럼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속상하겠구나. 다시 벌집을 얻으려면 거의 1년을 기다려야 할 텐데 혹시 부엌이나 광을 누구한테 맡기거나 비워둔 적은 없니? 맡긴 적은 없지만 비워둔 적은 많지. 친구들을 배웅하러 나갔으니까. 이때 갑자기 부순이가 안절부절 못하고 날개를 푸드덕거렸습니다. 여돌이가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는 부순이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어젯밤에 나무 위에서 나 기다리다가 혹시 누군가 반다리네 집 근처를 얼씬거리는 거 못 봤니? 그러자 부순이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난 그 꿀단지를 반다리가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 속에 등에 꿀인 줄도 몰랐고. 그러자 여돌이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그랬겠지. 꿀단지가 없어졌다는 건 지금 막 반다리에게서 들은 이야기니까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난 누군가 꿀단지를 훔쳐가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리고 꿀단지를 빌린 건지 훔친 건지 훔쳤더라도 다시 가져다 놓을지 지금으로선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무도 훔쳐가지는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반다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순이가 얼른 말을 이었습니다. 훔쳐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나라면 혹시 누군가 말을 하지 않고 빌려간 건 아닌지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군가 꿀단지를 들고 나가는 걸 보긴 봤는데 노을이 지고 있어서 주변이 어슴푸레하게 보이기 시작할 때였지. 참, 그때 막 시계탑에서 30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어. 여돌이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습니다. 노을이 질 때쯤 30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면 그건 7시 30분일 거야. 6시 30분에는 해가 지지 않아서 네 눈이 잘 안 보였을 테니까. 맞아, 7시 30분이었어. 여돌이의 말에 부순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돌이가 반다리에게 물었습니다. 반달아, 누가 몇 시에 갔는지 혹시 기억나니? 반다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7시가 되기 전에 갔어. 나는 식탁을 정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뭔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잘 생각나지 않았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야 깡총이에게 벌집을 주기로 한 것이 생각나지 뭐야? 그리고 차례대로 이것들을 발견했지. 반다리가 나뭇잎 3장을 내밀었습니다. 여돌이는 거기에 쓰인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셋 중 꿀꿀이는 언제 갔는지 알 수 없고 깡총이는 다람이보다 먼저 간 게 확실해. 꿀꿀이와 깡총이 중에서 누가 먼저 갔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이 셋은 좀 뭔가 이상한 데가 있어. 남아있는 친구한테 반다리에게 간다는 말을 대신 전해달라고 하지 않고 마치 싸우기라도 한 것처럼 각자 편지를 남겼으니까 말이야. 그러자 부순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너라면 깡총이, 다람쥐, 꿀꿀이가 몇 시에 집에 도착했는지 알아보겠어. 여돌이가 싱글거렸습니다. 반달아, 아무 걱정하지 마. 꿀단지를 내가 찾아줄 테니까. 여돌이와 부순이는 반다리가 주는 알밤으로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돌이는 반다리네 집을 나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꿀꿀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꿀꿀이네 집은 반다리네 집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꿀꿀이네 집 문을 두드리자 잠에서 깬 꿀꿀이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여돌아, 이 밤중에 웬일이니? 잠을 깨워서 미안해. 지금 반다리네 집에 갔다 오는 길인데
너도 잔치가 즐거웠는지 물어보려고. 혹시 다람이와 깡총이도 잔치 왔니? 그건 왜? 다람이와 깡총이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서. 당연히 둘 다 왔었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직접 가서 물어봐. 밤이니까 다들 집에 있겠지. 어쨌든 깡총이는 나보다 먼저 갔어. 다람이는 계속 반달이네 집에 있어서 언제 갔는지 잘 모르겠어. 여돌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강에다 편지를 쓰고 나왔니? 그러자 꿀꿀이가 잠이 번쩍 깬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편지를 써놓고 온 걸 어떻게 알았어? 항아리 위에 놓여있는 걸 발견한 반달이가 나에게 보여주었거든. 그러자 꿀꿀이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난 그걸 마루에 펼쳐진 상 위, 깡총이 편지 위에 두고 나왔어. 난 광에는 들어가지 않았거든. 바람이 불었던 게 틀림없어. 네 생각대로 바람이 불었다면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텐데, 그러면 편지가 부엌 쪽으로 날아갔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자 꿀꿀이는 다시 하품을 하였습니다. 글쎄, 어쨌든 난 지금 너무 졸려. 난 원래 8시면 자거든. 그래서 어제도 다람이가 뭘 하는지 졸려서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었어. 네가 집에 온 게 몇 시였어? 난 8시 20분에야 집에 올 수 있었어. 고마워. 그럼 잘 자. 여돌이는 뒤뚱거리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꿀꿀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여돌이가 반달이네 집에서 꿀꿀이네 집까지 오는 데는 30분이 걸렸지만 꿀꿀이의 걸음으로 보아서는 분명 여돌이보다 2배는 더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꿀꿀이는 7시 30분보다 더 일찍 반달이네 집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다음에 여돌이는 꿀꿀이네 집에서 25분쯤 더 가는 다람이네 집에 들렸습니다. 막 문을 두드리려는데 뒤에서 다람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돌이구나. 여돌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람이가 운동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운동하러 갔다 왔니? 응. 그런데 웬일이야? 그냥 꿀꿀이네 집에 갔다가 너희 집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와봤어. 네가 어제 반달이네 집에 제일 늦게까지 있었다며? 맞아. 그런데 내가 제일 늦게까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있어? 꿀꿀이에게 들었어. 그런데 반달이네 집에서 돌아온 게 몇 시였니? 그러자 다람이가 셀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꿀꿀이는 잔치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돌아갔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여돌이 네가 탐정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런 것까지 너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 여돌이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반달이가 너희들에게 벌집을 더 주고 싶은데 집이 얼마나 먼지 모르겠다고 해서 내가 물어봐 주기로 했거든. 집에 몇 시에 도착했어? 그러자 다람이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벌집을 더 준다고? 그렇다면 반달이네 집에 벌집이 더 있었던 거니? 난 8시에 돌아왔어.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하러 다시 나갔다가 이때쯤 돌아왔어. 됐니? 반달이에게 전해줘. 벌집을 주겠다면 내가 직접 가도 된다고. 만약에 벌집이 더 있다면 말이야. 난 그만 가볼게. 여돌이는 돌아서려다 다시 물었습니다. 참, 반달이한테 벌집이 더는 없는 거니? 그러자 다람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야 반달이가 알겠지. 그렇겠구나. 다람아, 깡총이네 집은 어디야? 다람이가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숲으로 가서 참나무 고목을 10그루 지나면 깡총이네 집이 있어. 여돌이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서는 깡총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들기도 전에 문이 열리더니 깡총이가 나왔습니다.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깡총이는 집 안에서 다 듣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쉽게 알아차렸습니다. 여돌아, 안녕?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어제 반달이네 잔치에 네가 안 와서 아쉬웠어. 정말 즐거웠는데. 나도 가고 싶었는데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오늘 반달이네 갔단다. 난 반달이가 벌집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기다렸어. 그런데 잔치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나중에 대접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왔단다. 하지만 언젠가 반달이가 더 준다고 하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받아먹을 생각이야. 참, 너도 오늘 먹어봤지? 그러자 여돌이가 아쉬운 듯이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난 못 먹었어. 사실은 반달이네 꿀단지가 사라졌거든. 그러자 깡총이는 두 귀를 마구 졌더니 빨간 눈을 부릅뜨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반달이가 걱정이 많겠구나. 그래서 내가 찾아주기로 했어.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닌 것 같아. 내일 아침에 반달이네 집으로 와주겠니? 다람이와 꿀꿀이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함께 와. 마지막까지 반달이네 집에 남아있던 친구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야. 너희들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물론이야.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열었던 반달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나서서 도와야지. 좋아.
그럼 내일 반달이네 집에서 보자. 여돌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은 새 친구의 걷는 속도를 알지 못하면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깡총이의 경우는 걸음이 꽤 빠른 자기보다도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의 걷는 속도가 여돌이와 같고 셋이 모두 7시 30분에 반달이네 집을 떠났다면 꿀꿀이는 30분이 지난 시각인 8시에 집에 도착해야 합니다. 또 다람이네 집은 거기서 25분을 더 가야 하니까 다람이는 8시에서 25분이 더 지난 시각인 8시 25분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람이는 8시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람이의 걸음이 여돌이보다 2배나 빠르다고 할 수는 없고 또 8시에 왔다는 다람이의 말도 정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친구 중에서 다람이만 반달이네 벌집이 더 있나를 의심했고 여돌이가 자신을 찾아간 것을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래서 여돌이는 자꾸만 다람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친구를 의심하는 것은 나쁘지만 의심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돌이는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반달이와 약속을 했으니 꿀단지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부순이가 날아왔습니다. 여돌아, 뭘 좀 알아냈니?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셋이 말하는 게 다 틀려. 다람이는 꿀꿀이가 제일 먼저 갔다고 하고 꿀꿀이는 깡총이가 제일 먼저 갔다고 하거든? 그리고 다람이는 반달이네 꿀단지가 없어진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무슨 일인지 화도 좀 나 있었고. 그러자 부순이가 말했습니다. 실은 나도 다람이를 의심하고 있었어. 잔치가 있던 날 저녁 꿀단지를 지고 가는 친구를 봤어. 누구인지 자세히 보려고 눈을 크게 떴더니 얼른 풀숲에 몸을 숨기는데 언뜻 줄무늬 꼬리가 보였거든? 그러자 여돌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꼬리에 줄무늬가 있는 게 다람쥐뿐인 것도 아니고 다람쥐였다고 하더라도 꼭 그게 다람이었다고 할 수도 없잖아. 이 숲에 사는 다람쥐는 수도 없이 많으니까. 부순이가 꾸르륵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걸 말하려고 널 찾아온 건 아니야. 조금 전 혹시 꿀단지가 숨겨져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숲을 살피고 다니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어. 나와 함께 가보지 않을래? 그래? 뭔지 모르지만 어서 가보자. 둘은 숲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숲 한가운데서는 한창 노름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달이와 여돌이 같은 착한 동물들과는 친하지 않은 말썽꾸러기 동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먼저 독사 슉슉이가 말했습니다. 흥! 이번에는 내가 이길걸? 슉슉이는 주사위를 연거푸 4번 던졌습니다. 1, 3, 5, 6, 2 차례대로 나왔습니다. 하하하, 이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두 자릿수는 65, 가장 작은 수는 13이야. 그러니 두 수를 합하면 그러자 까칠 살무사 77이가 얼른 말했습니다. 78이잖아. 이제 비켜. 넌 계산도 잘 못하면서 꼭 놀이에는 끼더라. 내가 하는 거 잘 봐. 4번 모두 6만 나오게 할 테니까. 77이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여돌이는 77이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부순이는 77이 뒤에 있는 나무 위에서 자세히 내려다보았습니다. 77이는 주사위를 던지고는 주사위가 떨어지기 직전에 꼬리로 살짝 건드려 6이 위로 올라오도록 속임수를 쓰고 있었습니다. 주위가 어두워서 함께 노는 친구들은 물론 바로 뒤에서 지켜본 여돌이조차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져야 잘 보이는 부순이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6 아차! 77이가 실수로 꼬리에 힘을 너무 준 나머지 마지막에 던진 주사위의 수가 1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깝다. 어쨌든 내가 던진 숫자로 만든 가장 큰 두 자리 수는 66, 가장 작은 두 자리 수는 16이니 두 수를 더하면 82야. 이보다 더 큰 수를 만드는 건 쉽지 않을걸? 그러니 너구리가 내놓은 벌집은 보나마나 내 차지라고. 여돌이와 부순이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좋아, 네가 이기면 내 벌집을 가져가도 좋아. 대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오늘 내놓은 것들은 모두 내 거다. 걱정 마, 약속은 지킬 테니. 77이가 커다란 사과를 5개나 앞에 두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는 가수원 할아버지가 도둑 맞은 사과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사과가 없어졌다며 과수원 할아버지가 여돌이에게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어 잘 압니다. 이번에는 너구리가 주사위를 잡았습니다. 너구리는 학교도 빠지면서 날마다 주사위 놀이를 하는 친구였습니다. 어떤 주사위든 너구리가 던지기만 하면 원하는 숫자가 척척 나왔습니다. 너구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6이 많이 나와야 이기는 줄 알지? 하지만 오늘 내가 6보다 작은 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너구리가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5, 4, 4, 3이 나왔습니다. 봐, 이 숫자들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두 자릿수는 54.
가장 작은 두 자릿수는 34야. 두 수를 더하면 88. 칠칠이 네가 만든 두 자릿수의 합보다 내가 만든 두 자릿수의 합이 6이나 더 크다고. 그러자 칠칠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네가 가진 주사위에 무언가 조작을 해놓은 것이 틀림없어. 내가 가져온 주사위를 다시 던져봐. 그러자 너구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말대로 6만 뽑아주마. 너구리는 칠칠이의 주사위를 들더니 위로 4번 척척척척 던졌습니다. 정말 6666이 나왔습니다. 씩씩이와 칠칠이는 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 할 수 없이 가져온 것을 모두 다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씩씩이가 씩씩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너구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어. 너구리는 주사위를 아주 잘 던진다고. 괜히 가지고 있지도 않은 벌집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던 속셈이었어. 정말 벌집이 있다면 보여줘봐. 그러자 너구리가 낄낄거리면서 웃었습니다. 어쨌든 너희는 게임에 졌어. 그러니까 내게 벌집이 있건 없건 상관없잖아? 화가 난 칠칠이가 소리쳤습니다. 상관있지! 너에게 벌집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우린 이 게임을 시작한 거야. 우리가 졌더라도 네가 우리를 속일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 것을 너에게 줄 필요가 없어. 맞아. 모두들 내놓은 것을 다시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구리는 낙엽을 해치더니 반달인의 꿀단지를 꺼내놓았습니다. 자, 봤지? 그러자 모두들 조용해졌습니다. 자, 이제 됐지? 그러면 나는 간다. 그때였습니다. 여돌이가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가도 좋아. 네가 가진 것을 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나서 말이야. 너구리가 인상을 썼습니다. 뭐야 너는? 나는 반다리에게 잃어버린 꿀단지를 찾아주기로 했어. 그리고 과수원 할아버지네 사과도 말이야. 그러자 칠칠이 씩씩이 너구리가 여돌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가 순순히 줄 것 같아? 여돌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때 나무 위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던 부순이가 우 하고 울었습니다. 셋은 깜짝 놀라 부순이가 앉은 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너희들도 알겠지만 나는 야경꾼이야. 너희 같은 도둑을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는 게 내가 하는 일이지. 그동안 내가 몇 번이나 도둑이 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체면이 서질 않았어. 너희들이 훔친 것들을 내놓지 못하겠다면 지금 당장 경찰서장 진돌이 아저씨를 부르겠어. 하지만 너희가 한때 우리랑 같은 교실에서 공부한 정을 생각해서 조용히 끝내고 싶어. 너희들이 훔친 것들을 순순히 내놓으면 누가 훔쳤는지는 말하지 않을게. 어떻게 할래? 너희가 손댈게. 그러자 씩씩이, 칠칠이, 너구리는 슬슬 뒷걸음질을 치더니 달아나 버렸습니다. 여돌이가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서 말했습니다. 부순아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꿀단지를 찾지 못했을 거야. 다음날 반달이네 집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깡총이, 다람이, 꿀꿀이, 부순이, 여돌이, 거기에 반달이까지 6이 모여 차를 마시며 입 안에서 살살 녹는 벌집을 먹었습니다. 여돌이가 궁금해서 다람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람아, 너는 어떻게 반달이네의 벌집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니? 그러자 다람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집에 가려다가 깡총이가 벌집을 더 얻을 때 내가 곁에 있으면 나도 좀 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깡총이가 나를 보더니 머뭇거리다가 마루로 들어갔다 나와서는 그냥 집에 가지 않겠니? 난 꿀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광에 들어가 봤어. 그런데 꿀단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반달이가 깡총이만 몰래 불러서 벌집을 주고 나머지는 다 먹었다고 생각했지. 이번에는 꿀꿀이에게 물었습니다. 다람이는 네가 제일 먼저 집으로 갔다던데 넌 어떻게 깡총이가 제일 먼저 갔다고 말했어? 그러자 꿀꿀이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깡총이 혼자만 남아있어야 벌집을 줄 것 같아서 먼저 간 것처럼 하려고 나갔다가는 몰래 다시 들어가 숨어서 보고 있었어. 그런데 깡총이가 집 안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냥 돌아가더라. 그래서 나도 반달이에게 편지를 써놓고 나온 거야. 그런데 정말 이상해. 나는 깡총이 편지 위에다가 내 편지를 놔두었거든. 앞발로 도장을 찍어서 말이야. 그러자 다람이가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네 편지를 광에다 가져다 놓은 건 나야. 우리가 모두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면 반달이가 깡총이에게만 벌집을 준 걸 미안하게 생각할까봐 따로따로 두고 왔단다.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부 하고 부순이도 웃었습니다. 밝은 데서는 잘 보지 못하는 부순이를 위해 친구들은 창문마다 커튼을 모두 내려 어둡게 하고 차를 마셨습니다. 깡총이, 다람이, 꿀꿀이, 부순이, 여돌이, 그리고 반달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벌집을 먹으며 앞으로는 더욱 친해지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꿀단지를 찾아라 재밌게 읽었나요? 꿀단지를 찾아라는 생활 속에 숨겨진 수학 개념을 익히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야기 속 주사위 놀이를 하며 수와 친해지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해요.